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예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안에서도 왜 여행을 못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시 있고 막 못 가게 하고 이래서 못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똑똑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와 함께 알아보러 날아갑시다. 네, 북한 사람들이 사실 여행을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를 뽑았습니다. 사실 사랑의 불시착 보니까 기차가 연착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기차 서가지고 12시간 동안 못 가가지고 현빈이랑 손예진 밖에 나와서 이제 불 피워놓고 이제 강냉이 구워 먹다가 이런 장면 나오는데 굉장히 로맨틱하고 그 장면 찍기 위해서 몽골 가서 막 찍고 그랬대요. 아무튼 근데 사실 북한에서 그 열차가 연착이 되는 거는 거의 뭐 그냥 정말 익숙하니 누구나 이제 다 겪고 아는 일, 그런 이야기고 그런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 KTX 타면 요즘 2시간 40분이면 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 북한에서 만약에 제가 사는 곳이 함경북도 해령시였어요. 저희 외갓집이 함경북도 북청 쪽이었는데, 자, 거기까지 열차를 타고 나가요.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운이 좋으면요 2박 3일 안에 가고요, 정말 운 더럽게 안 좋으면요 일주일 걸려요. 기차 타면요. 서울에 한국으로 치면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서울에서 대구 갈 만한 거리, 그런 거리를 여러분들 일주일 간다니까요. 일주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라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여행은요, 여행이란 단어는 정말 사치고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오노하루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장사를 하면서 그 뭐 장사가 어떻게 보면 뭐 여행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북한 열차의 환경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북한 객차라고 하는데, 이 객차가 거의 뭐 동해선, 뭐 서해, 우리나라 뭐 열차였던 노선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뭐 평양 온성, 평양 신의주, 뭐 평양 뭐 함흥 뭐 이런 식으로 열차 이름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주로 이제 북쪽 지방에 있는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기차들이 얼마나 낙후하냐면요. 자, 기차를 타요. 북한도 번호표가 있습니다. 네, 기차 좌석. 그래서 그걸 이제 기차가 오기 전에 역에 나가서 번호를 이제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이제 탁 타가지고 이제 너무 설레. 항상 저는 이제 그 방학 때는 외갓집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럼 기차가 오면 너무 설레요. 1년에 한 번 탈 수 있고 어디 1년에 한 번 가는 거니까 쫙 좌표를 사가지고 이제 서 있어, 플랫폼에. 열차가 들어왔어. 자, 3번 기차에 몇 번짜리가 내 좌석이야. 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앉아 있어. 내 좌석이에요. 일어나세요. 그 사람들 나랑 똑같은 좌석편을 꺼내. 나도 이 좌석인데? 전산에 오류가 있고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고 티켓을 그냥 떼주는 거예요. 역에서. 그러니까 겹쳐. 그걸 가지고 계속 싸워. 왜냐면 똑같은 가격을 내고 우리가 똑같이 샀는데 내가 먼저 탔다. 아니, 나도 있다. 너 내려라. 야, 너 지금 1시간 탔으니까 나도 1시간 안 줄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가다가 합의를 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은 뭐 부일부재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기차표를 탔어. 기차를 탔어. 근데 기차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자리가 없어요. 서서 가요. 서서. 기차가 서서 출발합니다. 뭐 이런 정도는 양호해요. 괜찮아. 근데 심지어는 기차 출발하는 지점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웠어. 기차가 서서 문을 열고 내릴 사람은 내리고 탈 사람은 타야 되는데 기차가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냐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더 타면 기차가 무거워서 출발 못 한대. 우리도 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못 한대. 기관사가 절대 타면 안 된대요. 기관차가 힘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많이 타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을 지나가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기차를 우리가 타려고 기다렸는데 못 탄대.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북한은 열차 사장이 이렇게 환영하니까 기차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야 되겠죠. 그럼 지붕 꼭대기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전기기차입니다. 위에 3300의 고압이 흐르러요. 그 고압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차 빵통 위에 누워서 눕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겠죠? 긴장하고 있다가도 잠은 좀 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 졸다가 꿈을 꿔요. 꿈에서 막 사과나무에 사과가 예쁘게 달렸어. 사과다! 전기줄이야. 좀 약간 양념이 좀 가했나요? 아무튼 뭐 꿈을 꾸다가 잡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깃줄에 닿아서 사람들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 이런 사고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북한 기차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사랑의 불시착처럼 기차가 멈춰 서요. 왜 서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상 북한에는 그 열차들을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세워두는 곳이 정해져 거의 있는데, 가끔은 이제 갔다가 기차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서면요, 그 사랑의 불시착처럼 메뚜기 장사꾼들이 막 이것저것 다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팔아요, 거기서. 그러면 심지어는 뭐 세수물, 뭐 치약, 칫솔, 뭐 잘 수 있는 비닐방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비닐하우스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비닐이에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기차가 심지어 일주일까지 서 있어요.
왜냐?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전압이 낮아서 전기 기관차가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관사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의하러 가요. 전기 들어왔는데 왜 출발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저씨가 아니 전압이 낮아서 끌 수가 없어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지 아세요? 기차가 한 12방통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내려. 기차 밀어. 그래서 밉니다. 열차가 안 가면 사람들이 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밀어서 열차를 보낸다니까요. 기차가 가다가 직진합니다. 그러다 기차가 뒤로 가요. 뒤로 가다가 멈춰요. 왜 뒤로 가냐? 올레막인데 전압이 낮아서 기차가 올라갈 수 없대. 그럼 사람들도 내려. 기차를 밉니다. 밀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기차길은 다 평평한 줄 알았는데요. 기차길도 이게 약간 언덕과 내리막이 있대요. 네, 그런 식으로 기차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덕이 약간 높은 데는요, 전압이 낮으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 내려요. 다 내려서 밀어버려.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여행을 어디 가면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는 시간과 장소 딱딱 정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3박 3일 여행. 북한은 그런 무계획으로 다녀야 돼요. 자, 3박 3일 딱 잡고 내가 어디 한번 갔다 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가면서 그냥 3박 4일 다 쓰는 거야. 돌아올 시간은 없어.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상, 환경상,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건 사실 꿈도 못 꿉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일 때문에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언제 여행을 다녀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행을 기껏 가봤자 시 안에서 11호 열차 이제 걸어 다니는 거, 아니면 기껏해야 자전거, 아니면 뭐 차가 좀 있는 사람들 얻어 타고 그 반경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북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굉장히 지역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게 많고 밖으로 나가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탈북민들 얘기를 들으면요, 함경북도 같은 함경북도에서 왔는데도요 얘기가 다 달라요. 왜냐? 하령에 살던 사람, 무산에 살던 사람, 온성에 살던 사람, 청진에 살던 사람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왜냐?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사는 곳은 북한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오해도 풀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심각성이 있냐? 북한에는 열차가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구역마다 전기 기관차가 함경북도 지역에서 열차를 끌어내는 기관차가 있고요, 함경남도에서 황해도를 끌어주는 기관차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 우리나라는 열차를 서울역에서 달고 나서 부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열차 객차를 함경북도에서 기관차라고 해서 이제 앞에 끌어주는 대가리가 이렇게 오다가 함경북도에 들어오면 얘는 열차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함경남도 기관차가 와서 얘를 끌어가야 돼. 근데 기관차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함경북도 기관차가 돌아가잖아요. 함경남도 기관차가 안 와요. 하루 지나도 안 와, 이틀 지나도 안 와, 전기가 들어와도 안 와요. 왜냐?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 함경남도에 단천이라고 있습니다. 단천 어몽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견인기를 교체하는 곳이에요. 단천 어몽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함경북도 기관차가 와서 기관차를 분리하고 본인은 이제 베이스 캠프로 갑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기관차가 와서 이제 끌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관차를 분리하면 거의 종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열차는 2박 3일 동안 못 움직인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 장사꾼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그래서 기차를 분리하고 있는데 군인들과 그 기차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길을 막습니다. 못 갈래. 열차를 분리하지 말래. 우리를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해줘.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서 좀만 더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열차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만 가게 해줘. 그런 식으로 열차가 분리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데모를 해요. 못 가게 막아요. 사람을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관사가 어쩔 수 없이 끌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자, 겨울에는 또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열차가 서잖아요. 이 기차빵동은 다 새덩이기 때문에 다 얼어붙습니다. 함경북도 날씨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추워요. 그러면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근데 기찻길을 서다가 플랫폼 같은 데 서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장작 이런 거 끌어다 서 없잖아요. 없어. 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추위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항상 그 열차 안에는요, 우편을 실어 나르는 열차가 꼭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열차 자리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약간 밑돈을 고이고 그 우편칸에 탔습니다. 근데 우편칸에서 기차가 지금 2박 3일 동안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난로가 있어요. 불을 뗄 수 있게끔 열차 안에. 근데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보, 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걸 뜯어요? 저 그걸 불을 떼는 거예요. 편지를.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얼어 뒤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랄까 인성이라든지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다 뜯어다가 불을 뗍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요. 함경북도 사는 사람이 함경남도 사는 아들한테, 야, 아버지 돌아갔다. 그걸 전보 때린 거예요. 전보 엄청 빠르게. 근데 그거를 불을 떼요. 그러면 이 자식은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어떤 교통체질. 최근에는 그나마 핸드폰을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겠죠. 이런 급한 일은 핸드폰으로 통화가 되겠지만 편지라던가 우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잡지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기차가 멈춰서면요, 겨울에는 그걸 부를 때요.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항상 집에 있으면 외갓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편지라던가 전보를 오면 그게 그렇게 기뻤거든요. 두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편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렸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통 사정이 도로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게 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차에 어떤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차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거의 다 왔어. 한 4정거장 걸어가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지 아세요? 기차가 멈춰서잖아요. 짐을 다 꺼내 메고 걸어가요, 기찻길로.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기차가 전기가 들어와서 지나가. 그런 상황도 많고요. 웃지 못할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탔던 기차가 가고 있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잘 돼 있는 게요, 몇 시 몇 분에 기차 도착, 출발, 연착 1분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시간관념이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딱딱 내 스케줄을 조절하잖아요. 북한은 완전 무스케줄,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거. 대중교통의 시간이 철저한 거. 1분을 지연이 안 되고 제 시간에 서울에서 부산 딱 도착하는 거. 이거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기차에 대한 어떤 사연, 그리고 말 못할 어떤 그 억누른 게 전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진짜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버스도요, 시외버스도요, 몇 시에 딱 도착한다라고 앞에 떠 있잖아요. 그 시간에 도착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는 서울 시내에 들어오면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좀 늦을 만도 한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사람들한테 안내해주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해준다는. 와,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사실 일상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관념이 아예 없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서 온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소름 돋는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고, 북한에서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생활 수준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행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 국내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게 어렸을 때 국내에 살면서 국내를 못 가봤던 게 너무 한스러워서, 네, 지금 갈 수 있는 환경에서 가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차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또 말끝마다 이렇게 제가 국뽕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없는 데서 온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 컨텐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